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 재개발 구역 중 가장 최대어로 평가받는 대동 489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동 489역이 6월 말부터 7월 30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가 됐죠. 그러면서 공시가격보다 좀 낮게 나온 감정평가로 인해서 좀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떤 평형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좀 늦었지만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동 489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승역으로 조성되는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대전 역세권 지구와 맞닿아 있죠. 혁신도시 대상지이자 도심융합 특구하고 특구 맞닿아 있는 건데요. 여러가지 호재가 많은 구역이죠. 거기다 세대수도 많고 시공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대동 489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동 489역 2213세대에 지어집니다. 타입은 상당히 다양하게 지어지고요. 8호 초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400세대 정도에서 8호 초가분이 있고요. 건폐율이 14.6%, 그리고 최고 층수 35층으로 지어집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489역은 예전에 4구역과 8구역 나눠졌었는데요. 이게 합쳐지면서 도로가 없어지면서 한 단지로 대형 단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많게 됐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단지에 갖추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의 커뮤니티 시설이 화려하게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489역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예상 분양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24평으로 나왔는데요. 조합원 분양가 1,400이 좀 안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1,800. 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이는 1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84A 타입 34.111평으로 609세대가 지어집니다. 평당 조합원 분양가 1,400 안되게 나왔고 총액도 요새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5억 이상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4억 7,500 좀 낮게 나온 편입니다. 일반 예상 분양가 6억 2,100만원이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1억 4,600만원 난다고 보시면 되고 8호 초가분 중에 116, 232세대 지어지는데요. 46.32평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1,400 안되게 나왔고 6억 3,800 나왔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 34평 아파트 분양가도 6억 중반을 훌쩍 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조합원 평당 분양가는 1,390만원이 조금 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1,80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예상 비례율은 100%.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조합은 100%를 잡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사업 성과가 높아져서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도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100%로 거의 맞추는 게 추세인데요. 170%, 200% 나오는 현장들은 일반 분양할 때 지금 여기도 예상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높게 분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대동 489역도 그럴 수 있겠죠. 대동 489역에 감정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지역, 최근에 분양 신청을 했거나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군데와 비교해 볼 건데요. 그래도 은행 1구역과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동아변동 4구역이나 태평동 5구역과 비교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대동 489역은 4만 1,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태평동 5구역이나 도마변동 4구역보다는 좀 작습니다. 동정자산 총액,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대동 489역이 2,629억 나왔고 이는 은행 1구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장대 B구역보다는 많이 낮죠. 태평동 5구역이나 도마변동 4구역과 비교하면 1,000억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630만원 나왔는데요. 이 평당 계산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립이 많다든가 다세대 주택이 많다든가 아니면 국공유지가 많은 곳들과는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평동 5구역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769만원 평당, 도마변동 4구역이 680만원, 은행 1구역 960만원, 장대 B구역 1,500만원. 여기가 엄청나게 잘 나왔죠. 대동 489역이 630만원 나왔다 보니까 요런 걸 비교해서 좀 낮게 나왔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대동 489역이 4억 7,500만원 정도로 다른 구역들 태평동 5구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동마변동 4구역이 5억 2,800만원과 비교해서는 약 5천만원 정도 낮았습니다. 은행 1구역과 비교하셔도 한 3억 정도 낮았고 장대 B구역과 비교하면 5억 이상이 낮았습니다. 평당 조합원 분양가 1,394만원으로 태평동 5구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나머지 도마변동 4, 은행 1, 장대 B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고요. 평당 공사비는 이제 마지막 확정 공사비가 아니긴 하지만은 630만원 정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세대는 대부분 2000세대가 넘습니다. 이제 가장 비슷하게 대동 489역하고 태평동 5구역이 거의 비슷한 세대고요. 8호 초가분
그래도 꽤 많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대 B 구역이 40%가 넘게 8호 초과분이 지어지고 대동 48구역도 18.21%, 태평동 5구역이 18.35%, 이 정도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지만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좀 낮게 나왔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동 48구역 조감도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있고 트램역이 이제 이 정도의 건설이 되다 보니까 W역세권으로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남서나 남동향으로 배치가 나왔습니다. 평면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남향에 가깝게 나온 세대가 한 동이 이렇게 완전히 남향에 가깝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남동이나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4베이로 나와 있고요. 총 481세대가 지어집니다. 남서 방향이나 남동 방향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좋은 거는 110동과 111동의 남서 방향이 앞에 거칠 것이 없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면은 나쁘지 않은데 팬트리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5구는 이제 유일하게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1+1을 신청하거나 작은 걸 신청하는 분한테는 이제 앞으로 좋은 동이 걸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110동과 111동의 트램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가깝다 보니까 가장 로얄동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6A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76 타입은 다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307세대, 상당히 많이 지어집니다. 판상형에 비해서 타워형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07세대라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지어지고 거실과 안방이 남동이면 작은 방 2개가 남서, 요게 가장 많이 지어지고요. 거꾸로 안방과 거실이 남서면 작은 방 2개가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76B 타입입니다. 이것도 76A 타입하고 거의 비슷한 타워형인데요. 욕실의 위치가 좀 다르고 현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레스룸이 76A 타입보다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게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이 남동이면 작은 방이 남서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108동이 동간 간격이 좀 넓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좋은 동은 119동으로 보입니다. 119동 앞에는 거칠 것이 없다 보니까 가장 로얄동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09세대나 지어지는 84A 타입입니다. 34.11평으로 나왔는데요. 4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알파룸까지 해서 방은 총 4개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01동과 118동, 119동 같은 경우는 84C 타입과 같이 지어지는데 최고층 부위에는 84A가 그리고 그 밑으로는 84C 타입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14 남동 그리고 116 남동이 앞에 거칠 것이 없어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101, 110, 111, 108, 119도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얄동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84B 타입입니다.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 총 53세대가 지어집니다. 110동과 111동에 지어지는데요. 여기는 신청만 하면 가장 좋은 위치로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거칠 것이 없죠. 작은 방 2개가 이제 북서라는 방향이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장점이 3면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환기라든가 채광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C 타입은 4베이입니다. 84C 타입이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첨만 되기만 하면은 앞에 거칠 것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과 가까운 거리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84C 타입이 조합원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측면 발코니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3면창 84A 타입과 다르게 3면창으로 되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01동과 118동, 119동에 3층부터 20층까지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합원이면 34평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84C 타입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105 타입입니다. 41.95평으로 나왔는데요. 4베이로 나와 있고 뒤에 알파룸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84A 타입과 모양은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115동은 유일하게 남향 배치입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남동이나 남서 배치인데 115동이 유일한 남향, 거기다가 앞에는 그렇게 높은 것들이 별로 없죠. 물론 나중에 대동 2구역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좀 멀리서
아파트 뷰가 보일 것은 같은데요. 그래도 향후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17동도 앞에 거침이 없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118동이 조금 동강 간격이 가깝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침실 2와 침실 1에 이제 붙박이장이 안쪽으로 숨겨져서 들어간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116 타입은 46평인데요. 105 타입과 거의 비슷한 4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05 타입보다 더 많이 건설하는 232세대 건설하고요. 101동과 108동보다는 119동과 120동이 앞에 거침이 없다 보니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도 내부 붙박이장이 있고요. 알파룸이 상당히 크다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보니까요. 수영장, 사우나, 조식 라운지, 영화관, 체육관 등 상당히 커뮤니티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동구의 가장 핫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489역 입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 2호선 환승역 그리고 대전 역세권 지구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와 도심융합 특구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역이고요. 그리고 대전역과 멀지 않고 인근이 대동 2구역까지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다는 점,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점, 앞에 소재구역까지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전 동구의 주거 환경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가 대동 489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자양초로 길을 건너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중학교는 충남 쪽으로 조금 여기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동 489역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합원 분양 신청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치 상승이 똑같은 조합원이었어도 내가 어떤 평형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갖고 크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신청하셨어도 분양 신청 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다 보니까 그 점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분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